새 아파트인데 얘가 만약에 평당 4천으로 13억이 나온다. 그럼 진짜 반값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억 정도. 그럼 시세 차익이 거의 7억. 현재 7억 이상. 상태에서 7억 이상 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2021년 하반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긴 해요.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분양 단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헬리오시티가 가장 큰 대규모 단지였거든요. 근데 그 9,000 몇 세대였죠? 네, 9,500세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세대가 재건축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여기가 어디냐면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폴이에요. 여기가 몇 세대냐면 12,000세대가 넘어갑니다. 12,000? 네. 일반 분양만 해도 4,800세대가 넘어가요. 장난 아닌 거예요, 12,000세대. 네, 그 말은 특별공급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추첨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신혼부부들 중에 자녀가 없으신 분, 그리고 1인 가구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특공이 마련되어 이번에 있는 거예요. 변경된 제도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지네요? 11월 이후에 분양이 될 예정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청약에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치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은 게 9호선과 5호선이 있는 곳이에요. 딱 봐도 좋네요. 네, 여기 바로 그리고 옆에 가장 크게 보이는 곳이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저도 가족들끼리 여기 자주 나들이를 가는 편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올림픽 공원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비뉴 폴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정말 넓은 10,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입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게 네이버 부동산 분양 탭에서 가져온 거예요. 민간 분양이고 4,786세대예요. 총 12,032세대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4,786세대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1년 11월에 분양 예정인데 이 날짜는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를 한번 보세요. 85개 동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동별로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더욱이나 좀 역세권이랑 비역세권 간의 거리가 아주 길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날 수 중간에 있어요. 문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겠다. 정문, 그렇죠. 후문, 쪽문.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여기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보통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면 3개 정도 보잖아요. 여기는 단지 규모가 큰 만큼 4개 업체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전매 제한 단지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 학교를 보게 되면 단지 안에 위례초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둔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한산초등학교가 있어요. 중학교는 동북중, 보성중, 한산중, 둔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3개가 있어요. 보성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 그리고 둔촌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학교 옆쪽으로 중앙보훈병원이 있어요. 내가 거주할 때 대형 병원, 종합병원이 있냐 없냐는 내가 거주할 때 좀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옆에 인근에 종합병원이 있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롯데 타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이면 쇼핑, 교통이면 교통,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입지 좋은 거는 알겠어요. 분양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다 달라지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반포 원벨리 분양가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어요. 둔촌 중고아파트 재건축할 때 여기도 한 2,500, 2,600, 2,7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벨리 분양가가 평당 5,700이 넘었어요. 5,000은 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원벨리가 그 천장을 깨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있을 둔촌 주공 재건축이라든지 방배 쪽이라든지 아니면 송파라든지 장리 아파트 재건축 이런 아파트들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평당 3,700 정도? 그럼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더 비싸진다면, 점점 더 분양이 늦춰진다면 그 주변에 아파트 값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맞게끔 또 평당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4천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700만 원일 때와 4천만 원일 때 평당 가격이 그 정도 됐을 때 실제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타입별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타입인 84 타입. 그렇죠. 84 타입 같은 경우는 1237세대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1488세대. 정말 많죠. 많아요. 일반 아파트 단지 하나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 타입 같은 경우가 900세대 정도. 그리고 39 타입 같은 경우가 1150세대. 그리고 29 타입 같은 경우는 10세대로 상당히 작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평형이 8459, 그리고 4939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 가격이 평당 3,700이라고 한다면 59 타입 25평형이 9억이 넘어가요. 넘네요. 9억 2,500 정도가 돼요. 평당 4,000이라면 10억이 돼요. 음. 여기가 9억이 넘지 않으려면 평당 3,600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600이 넘는 순간에 9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지만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생겨요.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공급을 좀 노리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가격이 3,700만 원일 때 12억 5천 800 정도가 돼요. 4천만 원일 때는 13억 6천. 이제 49 타입 밑으로는 그래도 9억이 넘지는 않습니다. 평당 4천이라고 하더라도 8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39 타입 같은 경우도 평당 4천이라고 하더라도 7억 2천이 되는 거고요. 분양 가격, 평당 가격이 조금 높아진 만큼 이렇게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 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700만 원을 했다면 1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층 호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9억 밑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긴 하지만 이건 제 예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거는 분양 공고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자기 조건이 특공이냐 달라지니까. 아니냐가 갈라지니까. 근데 지금 여기 분양 세대수 보면은 4,800세대 중에 2,700세대가 5구제곱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5구제곱 이상이 분양가 9억이 넘게 돼버리면 그러네. 여기 있는 거 중에 2,000세대,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수준만 특공이 풀리는 거죠. 근데 특공이 저 일반 분양 전체가 다 또 아니고 그중에 한 반 정도잖아요. 그럼 사실상 1,000세대 정도가 특공으로 싸우는 거고 그 안에서 신혼이랑 생애 최초가 또 특공 중에 한 반 될래나? 뭐 그 정도니까 한 500세대 놓고 이제 추첨으로 들어가겠지. 확 줄어드네. 확 줄어들죠. 실제로 이제 예상 분양가를 보도록 할게요. 예상 분양가를 봤을 때 25평 기준 분양가가 8억이냐 그리고 25평 기준 분양가 10억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랑 가점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사실 10억이라고 했을 때 경쟁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가점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평 분양가가 8억이라면 계약금 20%, 중도금 20%, 그리고 대출이 돼요. 중도금 대출이 40%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 20%와 중도금 20% 이렇게 해서 5회차, 6회차 중도금까지 해서 3억 2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10억이 됐을 때는 돈이 계약금 20%, 중도금 60%, 총 8억이 필요한 거예요. 2배 이상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8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가족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이렇게 다 끌어 모아도 사실 쉽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아쉬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금 부자 얘기가 나오는구만. 맞아요. 그럼 대출이 가능한 18평, 22평은 어떨까요? 여기는 9억 이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되겠죠. 그리고 특공이 되겠죠. 일단 특공이 되는 순간에 물량이 줄어들어요. 일반 공급 물량. 그러면 이제 경쟁률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첨 가능성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당첨되면 좋기는 한 건데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도 여기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셨던 분들조차도
조금은 좋지 않게끔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딱 봐도 요 정도면 새 아파트가 저 정도면 싸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34평 기준으로 13억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13억 정도라고 한다면 인근에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여기 위쪽에 둔촌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2000년식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하는 가격이랑 거의 20년이 된 아파트 가격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만 봐도 좀 저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정도에 지어진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의 경우 14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더 역세권에 더 대단지다 보니까 좀 가격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만 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조금 더 지도를 네네. 넓혀서 크게. 보도록 네. 할게요. 여기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여기는 이제 강동이에요. 아래쪽으로 송파 쪽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89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5,5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고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25억 정도, 24억 7천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재건축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가 지금 13억이라고 한다면 길 하나 차인데.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지 않을까? 주소 차이? 송파구와 그치. 강동구? 뭐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저 현장을 가보면 신호등 한번 건너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쓸 수 있는 걸 다 쓸 수 뭐 있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살짝 달라져요. 다른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둔촌동 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저 지도에서 둔촌 1동이라고 했고 이 둔촌주공 지금 이거 맞은편 있잖아요. 네네. 저기가 약간 주택가인데 그러네. 주택 되게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고 오래된 노포들 같은 게 뒤에 쫙 깔려 있고 그 원룸 같은 게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런 게 없고 전부 송파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파트고 많으니까. 근데 그 생각도 들긴 한다. 이렇게 보니까 둔촌주공이 10평대도 단지에 있잖아, 아파트가. 그게 이제 좋은 동네로 갈수록 10평대 아파트가 있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올성 같은 경우에도 20평대가 제일 적은데 그건 세대수 진짜 적고요.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인데 다 막 30평, 40평, 50평 이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세대 구성이. 근데 보통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대형 평수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있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소형 평수가 그래도 몇천 세대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주인님 얘기해준 그 신성 미소지움 있잖아요. 네네. 그거 300세대도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300세대도 안 단지던데. 돼요. 300세대도 안 되는 지은 지 20년 넘은 아파트가 12억, 13억인데 얘를 지금 13억에 분양한다. 정말 싼 거고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싸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 아파트 단지 가격을 그 봐야 대비, 되거든요. 그 대비. 근데 이 바로 맞은편에 올림픽 이제 선수촌 올선 1, 2, 3단지가 올림픽공원 바로 아래쪽에 있고 그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됐어요. 넘었어. 그 재건축 이제 보는 거지, 거기도. 거기에 전용 84가 25억 정도 해요. 아. 네, 저층은. 거기는 재건축되면 이제 30억이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30년 넘었고 얘는 새 아파트인데 얘가 만약에 평당 4천으로 13억이 나온다. 그럼 진짜 반값 아파트인 거죠. 이거 좀 더 대규모 단지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잠실 파크리오라든지 아니면 잠실 리센치 아파트들도 2008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들이거든요. 여기 아파트들도 23억에서 25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위쪽 강동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가 여기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14억 3천. 그리고 고드 아르테온이 2020년 시기예요. 이게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여기가 17억 5천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중간보다 조금 더 송파 쪽이 더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가격, 그리고 주변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억 정도. 그러면 시세 차익이 거의 7억, 현재가 7억 이상. 합쳐서 7억 이상 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주변 분들 아니더라도 서울 안에 있는 분들 또한 되게 그죠.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이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경쟁률도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 단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만큼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이걸 무조건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적은 평형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적은 평형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그냥 할 것 같아요. 제일 작은 평이 15평? 네. 15평이 10세대 있었는데. 네. 그거는 경쟁률 좀 셀 것 같은데. 세대수 그거보다 좀 한 대것만 좀 높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분양 세대가 너무 작아서. 18평 그래도 세대수가 많으니까. 네. 어차피 가격이 오를 때 뭐 18평이라고 안 오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을 봐왔을 때 물론 천천히 오를 수는 있어요. 천천히 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요. 퍼센테이지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첨을 먼저 우선시 한다면 그런 단지, 그런 좀 내가 선호하지 않는 평형대라도 같이 봐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8평은 그래도 신혼부부 살기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아이 하나까지 네.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뭐 근데 요즘 새 위치가 아파트 좋은 10평 때는 확실히 구조가 더 넓어, 느낌이. 잘 뽑을 테고. 보다. 실거주 의무 있을 테니까 거기서 3년 정도 알콩달콩 잘 거주하시면서 거기를 이제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조금 아이가 생기거나 한다면 더 큰 평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그 중요하죠. 이후에는 선택은 뭐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첨되기 전에 이제 뭐 전세를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점은 진짜 꼭 한번 반드시 확인을 확인해야지.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당첨이 되고 나서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내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가 되게 만약에 특공이 9억 넘어서 저기 분양가 나오면 그 통장 진짜 많이 빠지긴 하겠다. 고가점 통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고가점자들의 통장이 이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데 그분들이 일단 다 당첨자로 그 통장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세대수 자체가 또 많으니까. 세수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분양을 하는지 아니면 송파에 딴 데 분양, 그치. 네, 송파에 장리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분양할지 방배가 먼저 분양을 할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게 먼저 할지에 따라서 내 전략조차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방배가 제일 고가점 통장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방배가 제일 입지가 세가지고. 방배, 송파 그리고 여기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가점이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방배부터. 그렇죠. 그치. 그럼 방배 안 되고 나면 다시 송파로 가는 거고 송파 안 되고 나면 다시 순천으로 가는 거고 내 가점이 낮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분양을 하는 곳이 여기 바라는 게 좋은 거죠. 그치. 그래야 여기 경쟁률이 좀 낮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고가점자들은 여기를 쓰질 않을 테니까. 방배할 테니까. 그렇죠. 세대수가 많아서 일단 확실히 통장이 많이 빠지긴 하겠다. 네. 아, 되게 이거 관전 포인트가 있네요. 그럼 꼭 당첨이 되고 싶은 분들께 당첨 전략을 또 좀 더 알려주신다면. 일반 분양이 이제 84 이하로만 있는 거예요. 전용 84 이하로만. 그 말은 다 가점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 맞아. 59 타입과 84 타입이 9억이 넘는다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가점 또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면도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가점이 조금 낮은데 좀 가용 자금이 된다 이러면 평면도를 보시면서 정말 남들이 선호할 것 같은 못생긴 거. 타입. 네, 타입을 보고 평면도를 보면서 타입을 결정하는 거예요. A 타입 환상형이고 B 타입은 타워네? 무조건 타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조금 못난 일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전용 3구라든지 4구라든지 18평, 22평 같은 경우는 이제 9억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먼저 특공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특공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특공 지원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당첨이 안 됐을 경우도 대비를 해서 일반 분야, 일반 공급 쪽으로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에비뉴 포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른 평형들에 비하면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아니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좋은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당첨 가능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높지만 일반적인 다른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보다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형 때도 당첨이 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분명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금 운영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꼭 지원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